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번성과 신야의 전쟁이 끝나고 그 유비가 이제 번성까지도 접수를 한 다음에 허창과 신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창에는 조조가 승상부 안에 그 뒷뜰에 화원이 있습니다. 화원 한가운데에 정자를 조그맣게 져놓고 그 정자에서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 늦가을 초겨울 됐으니까 약간 날씨가 쌀쌀한데 오후에는 그 정자에 햇빛이 딱 들면서 햇빛을 쬐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가지고서는 식기를 지금 고한평이라고,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고한행, 태행산을 넘어가면서 원소의 잔당들을 그 소탕할 때, 그때 이제 태행산 위에 올라서 가지고서는 끝에 막 바레만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동해죠,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황화강 막 그 줄기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평야가 막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그 느낌, 이것을 이제 시로 이제 짓고 있었어요. 식기로. 그런데 그 화원 쪽으로 승상부 그 문지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승상 지금 번성에서 조인하고 이전이 왔는데 거동이 수상합니다. 한번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뻗떡 생각하기를, 그래 그 번성에 신야에 있는 그 유비 동생 장비가 말 28마리를 탈취했다고 내가 알아보라고 했었지. 그런데 조인이나 이전이나 한 병이 왔으면 되는데 둘이 왔다고 하니까 그거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문 쪽으로 왔습니다. 문에 와서 보니까 조인이하고 이전이 밧줄로 몸을 꽁꽁 묶고서는 머리를 땅에 대고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그래, 번성에 뭔 일이 있었구나. 이놈들 한 사람이 와서 그냥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별일이 없는데 이게 대장 부대장 둘이 와가지고서는 그것도 밧줄로 묶고서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인이 승상 죽을 찌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럽니다. 대번이 알고서는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이기고 지는 것은 그것은 매양 그 병가에서는 있는 일이다. 마음에 두지 마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 문지기를 시켜가지고 요 밧줄을 끌어줘라. 이럽니다. 그 이제 밧줄을 끌르는데 저쪽에서 이제 정욱이 이제 그 조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오시오. 그래갖고서는 넷이, 그러니까 조조하고 정욱하고 조인, 이전 넷이 이제 그 서재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문지기한테 그래요. 기별해가지고 서재로 그 술상 좀 봐오라고 해라. 그래 이제 술상이 이제 서재로 왔어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씩 딱 주면서, 사나이가 그 뭐 번성 그 뺏겼다고 해서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한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조인이 사실대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들으면서 유비한테 병사가 3천밖에 없고 거기에 뭐 관우나 장비나 조자룡이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쪽 병사가 3만 명인데 5천이 가갖고서는 저 땅에도 2만 5천이 가고, 그리고서는 조인이 너는 팔문 금쇠진을 시전했다고 하는데 팔문 금쇠진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너밖에 없는데 상대방 유비한테 누가 있어서 그걸 파해를 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조인이 그럽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첩보원들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서서라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군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욱이 옆에서 딱 나와요. 서서라고 했습니까? 왜 서서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서서는 예주 영천이 고향인데 그 서서는 어렸을 적에는 협객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발검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하여튼 협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다는 학문에 정진을 해서 전국 주유를 하면서 고명한 스승들한테서 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 유비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정욱이한테 그럽니다. 젊었을 때 협객이라고 하고 지금은 뭐 학문에 조예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욱이 그래요. 협객으로서도 아주 발검의 명수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칼을 빼는데. 그런데 그걸 접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형주의 사마의 선생 밑에 들어가서 수경 선생 밑에 들어가서 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저보다는 한 10배는 더 학문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냥 손뼉을 탁 치면서 선생보다도 10배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정욱이 아마 그보다도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또 학문이 높다거나 무력이 세다거나 한 사람들 보면은 욕심을 내요. 인재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조조한테는. 그래갖고 정욱한테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서를 우리 편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욱이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제 조조는 이제 누구한테 딱 맡기면은 이제 아주 맡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선생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튿날서부터는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신야를 칠 여튼 상의를 합니다. 신야의 유비가 이렇게 번성도 우리한테도 뺐고 그리고서는 조인과 조인과 이전이 신야한테 쳐들어갔었는데 완전히 거기한테 팔문 금세진도 혁파를 당했다고 한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야를 치러 가야 되겠다. 결국 이제 상의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의를 할 때 왈과 왈부가 많습니다. 누구는 이제 거기에다 동의를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초겨울이니까 지금 병사를 움직이는 것은 병사들한테 아주 고통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해동하고 나서 병사들을 움직이는 걸로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신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신야에서는 이제 번성을 접수하고서는 와서 신야에서 이제 아주 잔치를 하고 그리고서는 여광 여상이를 따라서 왔던 5,000명 병사들은 창구문을 다 열고서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쌀을 가지고서는 고향으로 가라. 그래갖고 5,000명은 다 보냈어요. 고향으로. 그리고서는 이쪽 이전이하고 싸울 적이 잡혀있던 포로들은 다 허창으로 보냅니다. 너네들은 허창으로 가라. 그러고서 이제 원래 이제 원소 병사였다가니 이제 항복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쌀을 줘가지고서는 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저쪽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힌 다음에는 이쪽하고는 연관이 없는 걸로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집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본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그때 당시에 관행이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소의 하북에 병사했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이쪽에 조인 이전이한테 속해 있던 25,000명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포로로 잡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들은 다 허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허창으로 다 보내줘요. 말도 뺏었던 것은 다 보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조조한테 이제 정중하게 사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가 이제 쓰는 거죠.
우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28마리를 탈취를 했고 우리가 아주 그냥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걸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번 전쟁도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항을 했는데 요 사람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번성도 원하면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조한테서는 답장이 안 오죠. 조조는 이제 계획은 요 유비에 있는 신야에 있는 유비를 고리로 해가지고 아주 형주를 완전히 접수를 하고 형주를 접수한 다음에는 저쪽 동호까지 손건이 지금 그 다스리고 있는 동호까지도 도모를 하자.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해동한 다음에 병사들을 여튼 형주하고 동호로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는 걸로 결정을 벌써 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장을 안 보내요. 그런데 이 서서한테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서서한테 도착을 하는데 이 편지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정욱이가 이제 그 예주 영천에 서서의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다는 걸 알고 정욱이가 이쪽에서 이제 큰 꽃가마 준비하고 또 패백을 준비하고 직접 이제 가요. 가가지고서는 아주 큰 절을 하면서 내가 그 서서하고 주유를 하면서 천하 주유를 하면서 만났는데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원래 이제 그 동생 서강이가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서강이가 죽은 지 이제 한 3년 정도 돼요. 어머님이 여기서 이제 혼자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한나라에서 벼슬을 받고서는 허창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며칠간을 같이 이제 지내요. 영천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문안을 하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이 서서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떨떠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허창으로 갑시다. 그래갖고서 이제 같이 왔어요. 허창으로. 왔는데 이제 정욱이네 집 바로 옆에 벌써 이제 집을 하나 딱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하여튼 살림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딱 해놓고서는 여기에서 생활하십시오. 제 집이 바로 옆이니까 제가 수시로 와서 그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마다 와서 이제 또 이제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욱이. 그리고서는 가끔 가다는 음식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나라 일로 바빠가지고 음식만 보내니까 이걸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편지를 딱 그 소반 위에다 올려가지고 보내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서서 어머니가 답장을 씁니다. 답장을. 그러니까 답장 편지를 정욱이가 딱 받고 나서는 거기 관원 중에서 이제 글씨 잘 쓰는 그리고서는 그 필체를 흉내내기를 아주 잘하는 관원이 있거든요. 그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관원한테 요 필체대로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관원이 딱 보고서는 요거 며칠만 여유 두면은 요 필체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욱이 그래. 여튼 시간은 상관없지. 이 필체하고 똑같이 쓸 수 있을 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되니까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원이 그럽니다. 이거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욱이 이제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허창에 와 있는데 고향 생각이 나서 도저히 그리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로 와서 이 어미를 데리고 고향으로 좀 가자. 너네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죄를 지낸 지도 아주 오래됐고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좀이 쑤셔서 못 살겠다.
고향이 그립고 네가 그립고 네 아버지가 그립다. 내가 얼마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천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여튼 네 아버지 묘를 매일 가서 거기 가서 그 제를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하면서 내가 여생을 마감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갖고서는 막 구구절절히 편지를 쫙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예주의 영천 서서의 고향 거기 이제 그 역관 그 쫄자를 하나 불러요.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다 여비를 많이 주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신야에 가서 서서한테 줘라.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받고서는 보니까 그 역관도 그 시골에 이제 그 고향에 가끔 갈 때 들렀을 적에 보던 친구예요. 뭐 같은 동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역관한테는 다 이제 교육 그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그 필요한 말만 하지 딴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친께서는 그 허창에 가 계시고 그 잘 계십니다.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계시다고. 그게 서서가 이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뭐 구구절절히 고향이 그립고 너네 아버지가 그립고 또 네가 그립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그 영천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쭉 써 있으니까 그때 마침 이제 유비가 이제 그 서서를 만나러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편지를 앞에 놓고 울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편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온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나도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줬어요. 그 유비가 딱 읽으면 유비도 이제 효자인가 읽으면서 그냥 막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이 구구절절히 그냥 아들을 그리는 마음, 고향을 그리는 마음, 또 그 산소에 못 가가지고서는 그 애달픈 마음. 그러니까 네가 와가지고 내가 여생을 할 때까지는 그 고향에 가서 같이 살자. 나를 좀 고향으로 데려다 다오.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이것을 다 읽으면서 군사. 내가 군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정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했었는데 어머님한테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비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가시라고.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허창으로 떠났어요. 떠나고서는 3일 있다가니 이제 사마의 선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의 선생이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알고 있기로 서서의 어머니는 남자 대장부 못지않은 여장부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 편지가 왔는데 서서도 어머니 편지라고 하고 나도 봤는데 구구절절히 이건 어머니가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의 선생이 그럽니다. 원래 가짜는 더 진짜 같고 그 글씨는 서서의 어머니의 글씨가 아닙니다. 뭐 딱 보면 딱 얘기 듣고서는 알으니까 사마의 선생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가 허창으로 안 갔으면은 서서의 어머님이 일생을 다 살고서는 저 세상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떠났으니까 지금 쫓아가도 그 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3일 됐다고 하니까. 아마 서서가 도착하는 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마의 선생은 뭐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비한테 그래요. 그 지금 형주 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조조가 곧 아마 내년 봄에
병사들을 데리고 내려올 겁니다. 그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어쨌건 형주를 접속을 하고 동우까지도 접속할 마음이 그 조조의 마음속에는 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신야부터 치러 내려올 겁니다. 아주 그냥 명목은 잘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형주를 지킬 사람은 유황숙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황숙이한테 그 서서가 있다고 하면은 좀 안심이 됐었는데 서서도 이미 허창으로 떠났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갖다 앉혀야 되는데 융중에 있는 제갈공명 그러니까 복룡이를 갖다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비도 이번 이제 그 번성하고 신야하고 이게 전쟁에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대번이 그러면서 내가 3일 내로 그 융중으로 제갈공명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마이 선생이 여튼 그 제갈공명이 유황숙을 돕는다고만 하면 그러면은 천하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황숙을 정점으로 해서 그러한 대세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제갈공명이 평소에 그 관중이나 악의를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언뜻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마의 선생이 그래요. 관중이나 악의보다도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굳건하게 한 강자, 한나라 한고주 유방이를 도와서 한나라를 굳건하게 한 장자방이 그 사람들하고 레벨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비가 마음속에서 더 그냥 그 제갈공명에 대한 그리움이 얼른 가서 모셔와야 되겠다. 제갈공명 사마의 선생이 허튼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유비가 이제 대한 사람들 다 이제 그렇지만은 여튼 사마의 선생한테는 더 고결함을 느끼고 사마의 선생한테도 막 숙세에서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마의 선생이 촌 노인네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는데 와가지고 도와줄 수는 없고 내 제자 중에서 제갈공명이 가장 뛰어난 인간 제갈공명을 유황숙을 돕도록 저도 옆에서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튼 사마의 선생은 돌아갔어요. 이제 그 서서는 허창으로 왔는데 그 역관을 따라서 이제 역관하고 같이 이제 역관 그 쫄자하고 같이 따라서 이제 왔어요. 와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이 아주 그냥 청갈하게 정욱이네 집 바로 옆이니까 정욱 이야기는 그 역관도 안 꺼내고 편지에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고 있다는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안방 문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어머니가 그 아들 목소리인데 네가 어찌 여기를 왔느냐고 방문을 쩍 엽니다. 열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탁 나타나는데 서서가 볼 적에는 잘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서서가 이제 큰 절을 하면서 어머니 편지를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서의 이제 어머니가 대번이 네가 무슨 편지를 받았다는 거냐.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품에서 편지를 꺼내가지고 어머님이 이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편지를 내놓으니까 딱 서서 어머니가 읽어보더니 네가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길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로 가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네가 신야에서 유황숙을 모시면서 그 활약상을 풍문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따위 편지 하나에 속아가지고 온단 말이냐. 네가 내 자식이냐. 이러면서 그냥 방문을 쾅 닫습니다. 그러니까 서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필체는 어머님 필체가 분명해요. 그리고는 지금 이 허창에 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고향에 아버님 산소가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어머님 얼굴에는 뭐 딱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데 편지가 가짜라고 하니까 서서의 머리에도 그냥 탁 치는 게 있죠. 세상에 가짜하고 진짜하고도 구별 못하는 이 머저리 같은 놈 하면서 그냥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가 막 이렇게 대면서 이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문을 딱 닫고서는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서서가 어머님 얼굴이나 한 번 더 뵙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러고서는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그 들보에 대들보에 목을 걸고서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여장분인가. 그리고서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네가 올가미에 쓰였구나. 조조의 올가미에 쓰였구나. 그 어머니 생각이 안 된다. 자식을 위해서는 누구의 올가미에 씌어도 안 된다. 나 때문에 특히 어머니 때문에 네가 그 올가미에 씌어가지고서는 계속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볼든 못하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욱이도 이야기를 듣고 조조도 이제 이야기를 바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국장으로 아주 그냥 그 장례식을 거창하게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영천에 그러니까 부부 묘를 이제 쌍묘로 이렇게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허창 전 주민들한테는 3일 동안 상복을 입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에 대한 이제 최대한들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정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고, 그 정욱이 와서 이제 막 진심으로 서서를 대하니까 서서도 이제 그 마음이 풀리긴 풀렸어요. 그러니까 정욱이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오셨으니까 조조한테 나가서 출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서서가 그래요.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하여튼에 뭐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럴 정황이 없습니다. 내가 3년 심효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정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도 그 아버님 그 해가지고서는 막 불기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동해안에 가서 피난을 가있다 서주를 거쳐서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서주를 지날 적에 거기 이제 황건적 잔당으로 있던 그 도겸이 밑에 있던 장수가 유비의 조조의 아버지하고 그 일가들을 다 죽였으니까 몰살을 시켰으니까 그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 뭐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한테 다 지원을 합니다. 3년 심효살이 할 수 있는 지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뭐 뇌물을 주는 거죠.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뇌물 주는 거지 뭐. 그 서생한테 아직 출사도 안 한 서서한테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이제 서서는 이제 거기서 3년 심효살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쪽 이제 신야에서는 유비가 이제 제갈공명을 만나러 그 이제
삼고초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2번 가서는 못 만나고 3번째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제갈공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튼 첫 번째 지금 이제 막 그 추겨울이니까 한번 찾아가고 한겨울에 막 아주 뭐 북풍 한설 막 몰아칠 때 그때 이제 한번 찾아가고 이제 봄에 꾀꼬리 세울 때 종달 세울 때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제 3번을 찾아가서 제갈공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